네, 2025년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서울 광양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 등을 통해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대피도우미석으로 설정해서 13일 토요일 서울 포항 간 KTX를 살펴본 결과 하행 16편 중 5편만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석으로 설정하면 아예 모두 예약이 가능했던 것처럼 나오는데 결행 차량편과 관련한 자세한 공지는 5일 오후까지 기준으로 코레일에서는 어떠한 공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천일고속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5일 천일고속의 코스피 주가는 40만 선을 넘어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8일 37,850원을 기록했다가 어제 41만 3천원까지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양고속의 주가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제 27,750원을 기록했고 전거래일 대비 29.98% 올랐습니다. 지난 4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죠. 얼마 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상복합 재개발이 가시화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 이 터미널을 천일고속이 16%, 동양고속이 0.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재개발에 따라 운수사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과는 반대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천일고속의 급등 뒤에 큰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천일고속은 영업 적자를 꾸준히 기록했는데 이미 2020년 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 74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53억 원, 올해는 3분기까지 기준 누적 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3분기 보고서 기준 부채 비율은 377%입니다. 또 발행 주식은 142만 주지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약 86%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비중은 14%밖에 되지 않아서 유동 주식 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형태는 주가가 요동치기 쉽고 팔고 싶을 때 팔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재개발 이슈 외엔 상승 여력이 부족하고 펀더멘털이 부실한 점 때문에 급락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거제 상문동 부산역 간 N버스를 신설하겠다고 했고요. 고현동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8월 당시 N버스와 관련한 뉴스에 따르면 운임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름 아닌 시외버스와의 관계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거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노선은 이미 통과됐지만 경남의 경원여객과 같은 시외버스 운수사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가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교통과장이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운수사를 설득해야만 거제 부산 간 N버스가 추진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고요. N버스를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하겠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거제 부산 간 버스의 갈등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2000번 버스가 개통과 관련해서 시외버스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흘러갔고 소송전까지 가는 끝에 결론 힘들게 내렸죠. 처음부터 하단역에서 출발해서 고현동에서 떨어진 연초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2023년에 고현동까지 들어가고 N버스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광역버스 역할을 해주는 2000번 버스가 시기외 이용 요금이 교통카드 5,700원인데다가 환승 지원도 그동안 안 되고 있었고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방에도 N버스 노선 몇 개씩은 추진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전, 세종, 광주, 담양간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광주 담양간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회수했고 대전 세종간은 입찰을 진행한 결과 경익교통에서 낙찰받고 운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세종시 측과 환승 손실금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끝까지 개시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 지정도 취소됐죠. 그 뒤에 세종시의 자체 노선인 M1번을 개통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정통 N버스 노선은 아닙니다.
이미 지방 엠버스 노선 2번이나 실패했고 거제 부산간도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하지만 지방 엠버스 보급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행 좌석인 알버스라는 아이템을 대신 들고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똑같은 광역버스인데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광역버스 노선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활성화가 잘 안 된 구석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일반 좌석버스로 시기외를 넘나드는 버스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보는 그런 광역버스는 아무래도 지방에선 원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의 M버스 계획은 일리 있었지만 전후사정이나 과정 등은 손쓰지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를 다 하거나 관심이 있는 운수사 내지는 계열은 수도권에서는 흔히 보이겠지만 지방은 드문 편이죠. 푸른교통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할 수도 있다는 걸 시기했고요. 그리고 전후사정이 워낙 빡빡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만 세운다고 가능성이 열릴 것이란 보장은 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에서 운행하는 서울 호남 청주 북부터미널 청주대정류소 노선에서 자율좌석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달부터 자율좌석제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청주대에서 앞쪽 18석, 청주 북부에서 뒤쪽 10석만 배정함에 따라 불리한 좌석 조건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충북도는 향후 반응을 살펴보고 서울 남부행, 동서울행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2월 8일부터는 진주역에서도 하동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수도권 방향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되도록 하고 상하행 각각 3회씩 배차됩니다. 하동군은 운수사와 협의를 맺어 시외버스 한 대 증차와 일부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론을 맺었고 아울러 하동 부산 간과 하동 진주 간 노선의 인터넷 및 앱 사전 예매도 지원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단거리인 광주 강양편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나 대본 작성 완료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천공항 강원 구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지방 구간 에피소드를 몇 개 내놓았는데 충청권까지는 나왔습니다. 강원권이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서울의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들이 흔하게 보인다는 것, 예전 당시 인서트샷 촬영한 적 없었던 문제와 운행 구간에 맞춰 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는데 역시 국제선이기도 하고 빠질 수 없겠죠. 해서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강원 구간은 내년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시간 지나고 나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